자, 제가 앞에 일부에서요,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고의 위기다. 자, 안보 위기가 한국 측의 역사상 가장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럴 때 한국의 정권이 그야말로 우리를 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거래,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북한이 중국 등에 찰싹 붙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일본이 대한민국은 우리와 불편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되든 상관없고 우리만 편하면 된다 하고 일본이 미국하고 붙어 있는 상황. 여기에서 러시아, 한국은 우리하고 무슨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중국하고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여기에 미국 힘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서 한국 정권이 점점 왼쪽으로 가면 우리가 좋은 거다. 이런 입장들 속에서 안보가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만 당분간 중단하면 북한의 핵동결 상황에서 북미 평화협정이라고 중국이 오랫동안 거강꾼으로 추진해온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정말 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패싱코리아, 한국을 건너뛰면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주변국들끼리 주고받는 상황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는데, 다음에 등장할 한국의 집권 가능성이 유력한 정권의 안보 문제에 대한 색깔을 보면 핵동결도 찬성합니다. 문재인 캠프 찬성하고요. 안철수 캠프도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미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안철수 캠프나 문재인 캠프나 비슷하게 찬성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당사자이자 가장 유일하게 혼자서 끝까지 반대를 해야 될 정권에서도 찬성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북한과 중국의 페이스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단 한번 정리되어 버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북의 핵을 가진 핵 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끊임없이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릴 겁니다. 자, 북한은 핵을 동결한 후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겠다라는 이런 이 제안을 중국을 통해서 주변에 하고 있고, 당장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도 없고 중국이 북한의 정권을 바꿔치우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하나씩 없애간다는 말이 겉으로 들을 때는 매우 매력적인 현실적 방법으로 비춰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클린턴 이후 20년 동안 끊임없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북한은 이 클린턴 때 영변 원자로를 가동해서 자신들이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다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 개발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클린턴이 전쟁 집권까지 이렇게 갔다가 북한과 합의를 하게 되면서 그때 캐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한마디로 전기 시설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부분으로 한국의 기술자와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허지부지 되고 그냥 없던 일로 되고 장비는 북한 다 주고 왔습니다. 자, 북한은 그 이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서, 자, 2006년에 10월에 대선 직전에 이걸 실험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관심을, 미국의 관심을 온통 핵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미의 관심을 거기에 마치 단계적 북한의 비핵화가 되는 평화협정인 양 속인 다음에 비밀리에는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 우라늄 추출 시설들을
확보해 놓고는 여기를 통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핵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처음에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시선을 끈 다음에 협상으로 간 다음에는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 시설을 통해서 핵을 개발해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육자회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시간만 더 줘버렸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정부는 한마디로 북한에게 15년쯤 되는 시간을 더 벌게 해주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 대를 이어서 핵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훨씬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는 전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내 임기 내에 표를 찍는 국민들한테 성과만 보이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담을 통해서 뭐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말잔치만 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유용했던 겁니다. 자, 김대중도, 그 다음에 노무현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미국의 부시도, 오바마도, 트럼프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서방의 체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표를 받아서 살고 또 표만 앞으로 넣으면 되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그건 자기 임기 중에 없다. 왜? 위험 부담만 크고 나중에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이 되느니 상황을 관리하면서 자기 임기는 때우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런 어떤 상황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용해 왔고, 결국 핵 동결 후 단계적 비핵화라는 부분은 김정은 정권이 정가의 보도처럼 쓰게 되는 기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을 동결시킨 다음에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부분이 정말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는 것은 검증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결국 회담을 통해서 검증까지 하는 방법이 한 수백 가지가 나오고, 그거를 갖다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또 몇 년을 꺼면서 북한은 시간을 끌어가는 겁니다. 자, 결국 북한의 핵을 동결시켰다, 또 몇 개 이상의 핵은 다 폐기했다 라는 부분을 완벽하게 검증을 할 방법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회담을 하든 결국 검증이 되지 않을 거고, 북한은 만약에 핵 동결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 폐기를 한다고 약속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한 50개를 갖고 있다 칩시다. 이 50개 중에서 자, 너네 한 10개만 가지고 나머지는 비핵화하고 10개로 동결하자. 너네가 그래도 자위적으로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하자고 합의하는데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뜯어먹을 거, 단계적으로 다 뜯어먹을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건 너네들이 다 나눠서 주라. 중국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얼마 줄 거니까 미국도 내고 한국도 내고 일본도 내고 러시아도 내라. 왜? 저거는 어차피 북한을 저거 똘마니니까, 저거 똘마니는 저거가 밥 먹이 줘야죠. 누가 줍니까? 그리고 중국이 나서서 자, 분파이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요, 북한은 50개 중에 40개를 한 10개만 없애는 쇼하고요, 나머지 30개를 감출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그까지 흘러가는데 몇 년, 그까지 주는 돈이 수백억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재인 안철수 캠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 홍준표, 유승민 캠프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통한 다시 평화협정 재개는 안 된다라고 TV 토론에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모든 사태를 마무리 짓고 북미 평화협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은 절대 반대한다. 한국은 완벽한 비핵화를 원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비핵화를 주장해오면서 설거머니 북한의 핵 동결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는 단계적 비핵화 이런 헛소리를 합의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벽하게 핵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북미 평화협정은 체결을 위한 어떠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1953년에 맺어진 미국과 중국 인민해방군 그리고 북한 김일성 간에 맺어진 휴전협정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휴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 이 한반도의 상황이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쉬는 시간이 지금 거의 한 60년이 훨씬 넘어갔죠. 그런데 이 잠깐 쉬고 있는 부분을 완전히 평화협정, 즉 전쟁이 끝난 걸로 하자라고 하면 겉으로는 매우 좋은 이야기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주장해왔고 한국의 좌파 세력, 좌파 정파가 이 부분을 동의를 해왔다면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거 당연히 있죠. 지금 정전 이후에 한국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유엔군 사령관을 대행하도록 유엔에 6.25 참전 때 그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군 간의 합동 대응을 위해서 한미 상호 안보 조약 등에 의해서 한미 연합사 사령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한미연합사 사령관 역할 세 가지를 하면서 지금 북한을 막는 핵심 축으로서 이 틀이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즉, 한 사람이 세 가지 이렇게 각자 다른 직무에 따른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조건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군대는 물러나가고 유엔 군사령부도 해체되어야 된다. 이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옵션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유엔 사령부 해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제 심상정 후보요. 어제 관훈 토론입니까? 토론회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는 충분히 대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것은 생존의 일 위해서라고 하며 이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했습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심상정만 이럴까요? 저는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이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그 당들의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요, 한국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베트남이 과거에 공산화될 때 부분을 보면 됩니다. 73년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당시 남베트남 정부는 평화협정을 반대하면서 불참했습니다. 미국이 협박하고 얼르고 해서 협정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월명하고 베트콩이 별도로 마치 별도의 기구이냐 평화협정의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었고 미국은 귀찮다는 듯이 갖고 있는 무기 다 던져주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75년이 시작되자마자 월맹군은 슬슬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베트남을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때 베트남의 자생적인 반정부 군사단체인 것처럼 하던 베트콩과 그리고 북베트남 정부인 월맹이 한 패거리였고 베트콩은 월맹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후보가 베트남이 무너질 때 희열을 느꼈다는데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이제 사드 이야기 그만하고요.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을 하더라도 그 협상의 목표는 완벽한 비핵화다. 핵 폐기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미국은 한국의 안전에 대한 담보로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를 하고 북한이 없을 때 같이 빼거라. 이렇게 해라. 그걸 안 해주려면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해라. 그리고 우리가 당선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겠다라고 발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요, 홍준표, 유승민이 보수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핵 개발을 용인해라. 그리고 북한이 완벽하게 비핵화를 했을 때 이것도 동시에 다 철수하거나 폐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협상의 목적은 완벽한 비핵화다. 이 두 사람이 안 하면 대한민국에 할 사람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요, 보수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는 완벽한 비핵화, 그리고 동시 비핵화. 이것이 모든 협상의 조건이고 끝이어야 된다. 이렇게 한국의 보수 세력이 주장을 했고 한 목소리로 밀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보수 후보가요, 오늘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주장하길 바랍니다.